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트래커 프로그램을 활용한 운동 분석 수행평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좀 날카롭게 찾아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좋은 실험 자료를 안타깝게도 분석하지 못하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트래커 사용법을 미리 연습하지 못해서 1시간 내내 방법만 찾는 학생도 있었고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유명한 인강을 다 봅니다. 근데 그 유명한 인강을 다 본다고 모두가 다 서울대 갑니까? 아니죠. 보기만 해선 안 돼요. 보면서, 쓰면서 반복해야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생깁니다. 쳐다만 본다고 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쓰면서 반복하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 모든 반 학생들이 실험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트래커 프로그램으로 쇄구술의 점도 다 잘 찍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자동이든 수동이든 점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 분석.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질점의 위치는 다 찾고 점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마다 선을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는 자유낙하 운동이고요. 하나는 옆으로 발사돼서 수평 방향으로 발사됐어요. 이랬더니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휘어지는 포물선 궤도 모양으로 물체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선생님이 자유낙하시킨 쇄구술은 표가 하나고요. 수평 방향으로 발사된 쇄구술은 표가 2개예요. 왜 2개를 다르게 했을까요? 자, 자유낙하 운동은 아래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즉, 운동하는 방향이 Y축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이 바로 지구 중심 방향. 요거 하나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X축의 변화량이 조금은 생겨요. X축의 변화량은 여기 보시면은 이 축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스크린, 발사대, 기둥, 카메라 위치 약간씩은 생기면서 오차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위치만 처음에 여기 있는데 그 다음 아래 방향만 필요하기 때문에 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 던진 애는 자 여기 좀 위치 볼게요. 여기를 원점이라고 할 때 X축으로 이만큼 갔는데 Y축으로 또 이만큼 갔죠. 그 다음 여기 왔으면 X축으로 이만큼 갔는데 Y축으로 이만큼 갔잖아요. X축도 계속 변하는 거고 Y축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X, Y축 2개의 위치가 다 변하기 때문에 표를 2개, 즉 수평 방향, 연직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트래커 프로그램에서 갖고 올 자료가 무엇이냐? 우선 트래커 프로그램 화면은 이렇게 나눠져요.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래프로 할 건지 데이터로 할 건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예요. 질점이 내가 하나만 할 건지 뭐 2개 다 분석할 건지 요거 그냥 각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3개 그림의 차이는 뭘까요? 구분되세요? 이거 똑같은 거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이 차이는 여기 있는 요 축을 중심으로 얘 폭을 어떻게 결정했느냐라는 차이예요. 얘 폭을 어떻게 결정했느냐라는 차이. 그런데 똑같은 Y축의 속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울기가 다르게 보이죠. 이거는 얘가 맞다, 얘가 틀리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석할 때 구분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똑같은 변화량인데 이렇게 폭을 좁게 했을 때 기울기 정도와 폭을 크게 했을 때 기울기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대로 요거는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위에는 그래프가 하나인데 밑에는 그래프가 3개예요. 요거 어떻게 설정하는지 아세요? 자, 트래커 프로그램에서 어디를 보냐면 여기 있는 요 그래프 여기 선생님 눈 따라오세요. 여기를 그래프 하나로 할 거야, 2개로 할 거야, 3개로 할 거야 이 뜻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3개 보이죠? 지금 여기 3개로 설정되어 있는 거. 내가 하나만 할 건지 2개만 할 건지 3개만 할 건지 요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화면은 위에 부분이 그래프고요. 밑에는 데이터 값이었어요. 네, 제가 좀 크게 확대하느라고 잘라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간에 따른 X 변화량, 그 시간에 따른 X 변화량이 여기 있죠. 자, 그 다음 얘는 시간에 따른 Y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시간에 따른 Y 위치의 변화량이 여기 있어요. 네. 자, 얘 봤더니 폭이 지금 0부터 3.2. 여기 보시면은 1.8, 1.9, 2.0, 0.1mm씩 차이 나는 수준이고요. 얘는 여기 있는 위의 값은 약간 이게 밑에서 찍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 값은 무시하고 마이너스의 값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 여기 0.1, 1.8, 3.5, 5.6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요 표를 작성할 때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 이게 즉 연직 방향 Y축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속도.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트래커 프로그램이 다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요 데이터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데이터 부분을 클릭을 하면 왼쪽에 해당되는 모양의 새로운 창이 하나 떠요. 여기서 내가 값을 선택하면 돼요. 그럼 보통 기본은 X와 Y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X축의 속력 V니까 Y축의 속력 얘가 필요해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X축의 속력은 변함이 없어요. 거의 24, 24, 24, 24. 근데 Y축의 속력은 점점 밑으로 커지는 값인 거 보이세요? 그래서 좀 전에 자료를 조금 더 확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얘는 시간. 요 시간에 따른 Y축의 속력이에요. 여기 시간에 따른 Y축의 속력입니다. 지금 이 기울어진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숫자를 보시면 20, 25, 30, 35, 40, 45, 50, 55 아래로 갈수록 점점 커져요. 즉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네. 속도가 변화량이 생겼다는 건 등속 운동이 아니라 가속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비율이 똑같다면 등가속 운동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봤더니 기울어진 정도가 완만해요. 여기서 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좀 봅시다. 여기 얼마나 변하는지. 한 2 정도 변해요. 네, 요거는 한 1.5 정도 되네요. 네, 그 다음 변화량. 보시면 거의 이 정도로 일정하게 커 나가는 거 보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슬로우 모션이 아니라 실제 떨어지는 걸로 촬영을 했다면 여기에 변화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9.8 요 근처의 값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슬로우 모션으로 찍었잖아요. 그럼 원래 떨어지는 속도보다 우리는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9.8 값이 안 나와요. 실제 촬영을 해서 그 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면은 실제 중력가속도 값이 9.8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좀 살펴볼게요.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X축도 움직이고요. Y축의 위치도 변해요. 이만큼 갔다가 여기 와 있고 이만큼 갔는데 Y도 변했고 이만큼 갔는데 Y도 변했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X의 위치도 변했고 Y의 위치도 변했는데
그래프 모양을 잘 좀 보세요. 얘는 이렇게 반듯한 1차 함수 그래프. 근데 얘는 휘어지는 그래프예요. 얘가 1차 함수 그래프면 얘는 지금 2차 함수 그래프예요. 네, 그러면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요 그래프. 여긴 시간. 여기는 위치. 근데 그래프가 이 모양. 이거 무슨 운동이었는지 가장 기본이라고 했는데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 일정해요. 예, 등속도 운동하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 얘 지금 X축으로 등속도 운동한다고요. 등속도 운동.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시간에 따른 위치. 거속시. 네, 얘 속도예요. 속도. 기울기 속도. 얘가 일정하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시간에 따른 위치가 휘어져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값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거꾸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휘어지는 모양이 돼요. 요거 지금 마이너스 값. 네, 요렇게 휘어지는 2차 함수 혹시 기억하세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두 번째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요 공식. 처음 속도 정지해 있으니까 0. 여기 요걸 X값이라고 하고 요거를 Y값이라고 하면 2차 함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을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실제 중력가속도인 등가속도 운동을 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분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X축의 속도하고 Y축의 속도를 조금 더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X축은 네, 거의 그래프가 이래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X축 무슨 운동? 네, 등속 운동. 등속도 운동. 네, Y축은 보시니까 어때요? 네, 변화하는 비율이 일정하죠?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 여기 요 값을 보시면 거의 2씩 증가해요. 2씩. 거의 2씩. 예. 빨라지는 정도가 2씩. 얘는 등, 가속도 운동. 돼요? 그러니까 얘 운동은 뭐냐면 X축으로 요만큼 가려고 해요. 근데 Y축으로 같이 위치가 이동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요. X축으로 똑같은 값으로 가요. 등속도 운동. 근데 얘는 요거보다 더 빨라졌어요. 그럼 여기 와 있네요. X축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와요. 똑같아요. Y축은 더 빨라져요. X축으로 요만큼 가요. Y축으로 더 빨라져요.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 직선이 아니라 어떤 식의 모양이 나오느냐. 네, 이런 식의 곡선인 포물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혹시 기억하세요? 등속 운동 왜 했는지? 안 건드리면 마찰이 없는 한 얘는 지 운동 상태 유지. 지금 X축 방향으로 건드리는 힘 없어요. 발사대에서 맨 처음에 발사시킨 그 다음부터는 이 물체한테 X축으로 가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이래요. 점점 빨라져요. 왜? 누군가 건드렸으니까. 그 Y축은 왜 점점점 빨라져요? 누구 때문에? 네,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요 두 개 운동이 합쳐져서 요렇게 휘어지는 포물선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보세요. 질점 A의 자유낙하예요, 얘가. Y축의 위치 변화와 질점 B 수평으로 발사된 물체의 Y축의 위치 변화예요. 두 그래프 모양이 어때요? 네, 똑같아요. 그 다음 변화폭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변화폭. 어때요? 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요게 마이너스 Y로 휘어진 그래프라 선생님이 얘를 거꾸로 했는데 어떤 값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Y 값이 없어요. 얘는 지금 Y 값이고 없어서 찾다 보니 요 Y축을 픽셀 Y로 바꾸는 게 하나가 있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래프의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
마이너스 y 방향이지만 얘를 마이너스 값을 없애고 분석을 하면 밑으로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렇게 모양을 바꿨더니 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딱 만들어지는 거. 그런데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y값이나 수평 방향으로 발사한 물체의 y값이나 어때요? 똑같아요. 왜? 아래쪽으로 다 지금 무슨 힘 작용하고 있습니까? 중력. 얘는 아무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 그대로 중력만 받은 거. 얘는 처음에 발산을 시켰지만 그 다음부터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Y축에 해당되는 연집 방향의 운동은 두 물체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Y축 속도.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있네. 변화하는 비율이 일정하네. 그러면 변화하는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똑같네. 즉, 가속도가 똑같네. 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엔 데이터 값 가지고 비교할게요. 데이터 값. 네. 여기에 질점 A, 자유낙하한 의 Y와 그 다음에 여기 질점 B의 Y값. 1초일 때 얘가 마이너스 21.63인데 얘 어디가 있냐면 마이너스 22.60 가 있어요. 네. 이론은 똑같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실험은 여러 가지 오차 때문에 차이는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 1초일 때 Y값의 속도와 1초일 때 Y값의 속도 보시면은 얘는 거의 0.07 정도, 100분의 7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오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추가로 요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의 실험은 얘가 먼저 떨어졌어요 라고 분석하는 걸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날카롭게 했더라고요. 네, 요 자료는 제가 아까 1초만 가지고 요 값을 좀 비교하려고 갖고 온 거. 다음은 2초일 때 여기 마이너스 49.9 속도, 얘는 마이너스 50.39 거의 비슷한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실험에서는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실험을 세팅했을까라는 게 잘된 실험이겠죠. 만약에 오차가 별로 없다면 여러분들의 실험 세팅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보고서에 많이 적어줘도 되는 겁니다. 다음 주 등교를 하게 되면은 제가 딱 2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조금 더 완성할 수 있는 학생은 추가로 작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트래커 자료. 네,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분석을 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트래커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다음 주가 기말고사 직전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영상을 못 본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보셔야 되고 문제 프린트도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내용 정리해줄 시간이 없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 얘는 실험일 뿐이에요. 실험에선 당연히 오차가 생긴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런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공기저항도 없어. 모든 게 다 똑같아 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물체는 어떻게 떨어진다? 동시에 같이 떨어진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에 같이 떨어진다. 네, 시험은 이걸로 기억. 실제 실험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시험 볼 때는 동시에 같이 떨어진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실험한 내용을 이론으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교재 펼치세요, 교재. 네, 학습지 첫 번째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 자유낙하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우선 자유낙하 운동부터 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이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물건 잡고 있다가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져요. 자, 왜 떨어져요? 중력을 받아.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누군가 건드리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동시에 낙하시켰을 때 두 물체는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네. 요거에 관련된 제가 영상 하나를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링크 걸어놓은 영상 하나 꼭 보세요. 저작권 때문에 선생님이 캡처를 할 수도 없고요. 지금 같이 재생하면서 볼 수가 없어요. BBC 관련된 다큐인데요. 길지 않습니다. 자, 어떤 남자 진행자가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커다란 공간 안에 들어가요. 거기 방송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챔버라고 얘기해요. 챔버. 네, 한글 자막도 없어요. 대강 보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지금 공간이란 뜻이에요. 이 공간에 볼링공하고 깃털을 준비해요. 볼링공, 깃털. 자, 그럼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네, 당연히 볼링공 먼저 떨어집니다. 왜요? 깃털 천천히 떨어져요. 왜? 얘 공기 저항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공기 빼는 거예요. 공기 빼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방 안에 공기를 빼요. 근데 방 안에 공기를 빼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미세한 틈이 있으면 당연히 공기는 들어가겠죠. 공기를 뺀다는 게 바로 뭐냐면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진공과 무중력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멘트 콘크리트 벽의 두께가 거의 1m 정도 돼요. 공기 이동이 전혀 없게 만들고 얘들을 이제 방 문을 닫아요. 그리고 기체를 다 빼내요. 그럼 중간에 여기 더 이상 산소가 없어 위험해 라는 식의 무슨 안내 표지판도 보여요. 진공 상태에서 볼링공과 깃털을 다시 떨어뜨려요. 그 영상을 꼭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떨어집니다. 네. 무게와 관련 없습니다. 무게와 관련 없이 떨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무게를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여기는 무게가 다르다면서요. 무게를 같이 한번 실험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A4 용지 2개를 준비해요. A4 용지. 질량 똑같아요. 재질 똑같아요. 모양 똑같아요. 근데 얘 하나를 구겨요. 구겨서 동그란 공 모양으로 만들어요. 얘랑 같이 떨어뜨려요. 이번에 무게 똑같네요. 누가 먼저 떨어져요? 네, 얘가 먼저 떨어져요. 얘는 공기 저항 받느라고 천천히 떨어져요. 네, 그럼 만약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2개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져요? 네, 똑같이 떨어져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누가 더 무거워요? 당연히 볼링공이 무겁죠. 그런데 동시에 떨어져요. 이제 왜 그러느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얘가 10kg의 볼링공이고요. 얘는 굉장히 가벼운 깃털이에요. 얘 그냥 1kg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일까요? 우리 중력, 무게 어떻게 구해요? 네, 질량 곱하기 9.8. 그럼 얘는 얼마? 98뉴턴이고요. 얘는 얼마? 9.8뉴턴이에요. 당연히 중력은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자, 보세요. 무거운 물체한테 큰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가벼운 물체한테 적은 힘이 작용해요. 얘 지금 1kg에 해당되는 힘의 효과가 9.8이죠. 얘 10kg에 98이거든요. 그럼 1kg당 힘의 효과는 얼마예요? 네, 9.8이에요. 얘나 킬로그램당 힘의 효과가 똑같아요.
무거운 물체는 큰 힘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가벼운 물체는 적은 힘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효과가 똑같습니다. 즉, 지표 근처에서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은 무게와 관계없이 매 초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아 9.8만큼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0이었어요. 0초일 때 속력이 0. 그럼 1초가 되면 9.8 빨라지네요. 2초가 되면 여기서 9.8이 더 빨라져요. 그럼 얼마? 19.6. 3초가 되면 여기서 9.8이 더 빨라져요. 얼마? 29.4.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무게와 관계없이 공기저항이 없으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영상 꼭 보세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예요. 교과서 실험 있는 자료거든요.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실제 실험에서 했던 거. 그 다음 이거는 교과서의 결과 분석이에요. 여러분들도 해봐서 알겠지만 이쪽 그림이나 이쪽 그림이나 네, 똑같아요. 자, 이때 처음 위치 동일해요. 자, 그 다음 1초라고 합시다. 위치 똑같네요. 2초라고 합시다. 동일하네요. 3초 동일해요. 4초, 5초. 우리 아까 트래커 분석할 때 얘기했잖아요. 두 물체 어떻게 떨어진다고?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내용.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내용. 그거 하나를 기억하시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뭘 보느냐? 세로축 한 칸, 하나, 둘, 셋, 세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7칸, 네, 9칸. 지금 얼마씩 변했어요? 네, 2씩. 자, 그럼 다시 위치가 1만큼 변하는데 만약 시간이 1초라면 1초에 1 그러면 뭐 미터라고 하면은 1m/s, 1cm/s. 그 다음 또 1초에 3만큼 3m/s, 5m/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속도 변화는 2m/s 제곱, 2m/s 제곱, 2m/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옆에 거 분석. 옆에 거는 좀 분석할 게 좀 있어요. X축 얼마나 갔는지 확인해야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여기서 X축 얼마나 갔는지. 하나, 둘, 셋, 넷, 5칸. 여기서 X축 얼마나 갔는지.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얘 5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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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칸. 변화 있어요? 변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평 방향, 이쪽은 무슨 운동 한다고?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y값은 1. 그 다음 여기서 요만큼 변한 거. 3. 여기서 요만큼 변한 거. 5. 7. 9. 얘는 얼마씩 변해요? 2씩 빨라지네요. 즉 Y축은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근데 이 등가속도 운동이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여기 있는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은 모양이네 라는 거. 왜? 중력.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동일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실제 실험으로 분석한 자료하고도 일치한다라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95페이지네요. 여기에 있는 그 그림을 여기 학습지에다가 그대로 옮길 거예요. 학습지에다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 해석을 하는 건데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세요. 맨 처음에 여기 위치 있어요. 그래서 X축으로 발사.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네, 여기 한 칸.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원 그리세요. 그리고 다시 5칸. 얘랑 똑같은 길이로 그리셔야 돼요. 네. 그 다음은 3칸 정도. 네. 그리고 다시 위치 여기. 그 다음에 똑같이 5칸 정도.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증가.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려보세요.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요만큼 똑같이. 원래 정확하게 자대고 그려야 되고 모는 종이 있어야 되는데 예, 대략적으로 변화는 좀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네. 요렇게 원. 자, 그래서 요 물체의 변화 모습을 위치를 쭉 따라서 그리면은 우리가 실험에서 나왔던 포물선 궤도의 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뭐냐? 운동 분석해 줄게요. 원래 얘는 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중력이 잡아당겨서 여기 와 있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건드리는 힘 없으니까 얘는 그 운동 유지. 밑에서 잡아당기네요. 여기.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잡아당기네요. 여기. 옆으로 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잡아당기네요. 여기.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모양을 그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수평 방향은, 즉 X축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아무도 누군가 안 건드려요. 그래서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도 운동을 한다. 네, 다른 말로 등속, 직선, 운동. 네, 똑같은 말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 연직 방향은 Y축 방향인데요. 수직 방향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그 수직 방향이라는 거는 지면에 이렇게 수직인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 비스듬한 면에 서 있어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연직 방향이라는 말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얘는 중력 때문에 누구와 같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느냐. 자유, 낙하, 운동과 같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중력장 안에 있기 때문에 9.8이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럼 봅시다. 이 두 개가 모여서 수평의 등속 운동과 Y, 연직 방향의 자유낙하 운동이 만들어져서 이 물체는 포물선 모양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 좀 간단하게 볼게요. 뭐 했던 내용 계속 반복이에요.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커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네, 그림 2-6과 같이 이거네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고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똑같은 운동을 한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연직 아래의 가속도가 같으므로 여기 지금 얘와 얘는 연직 아래 방향의 가속도가 같으므로 왜? 똑같은 방향으로 중력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처음 높이가 똑같다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이론은 똑같은 걸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실험할 때는 실험은 오차가 생기지만 시험 볼 때 이론은 네, 이걸로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근데 왜 빨라지냐고 애들이. 속도가 변하는 까닭은 네, 건드렸으니까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유낙하하는 물체나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물체는 운동하는 동안에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근데 그 가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9.8m/s 제곱으로 네, 중력이 미치는 효과죠. 그리고 얘를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 속도가 일정한 것은 운동하는 동안 옆으로 던지네. 얘가 수평 방향 속도가 일정한 것은 운동하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요.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그 바람에 포물선과 같은 운동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더 빠른 속력으로 던져요. 네. 여기 속도를 더 빠르게 던졌을 때 세 가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옆으로 가는 거는 이 물체 운동에 더 이상 힘을 주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힘주는 애는 아래 방향의 중력밖에 없는 거죠.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수평 방향으로 얘한테 힘주는 거 없어요. 유일하게 힘은 중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직 아래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처음 높이가 같다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같다. 네, 이거 차이는 뭐예요? 네, 요 도달거리가 달라지죠. 네, 세게 속도가 크게 던지면 여기 도달하는 거리가 더 길어지네 라는 겁니다. 지금 속도만 다르게 했더니 네, 지금 보시면 연직 방향에 지금 빨라지는 비율은 똑같다라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요거는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이론으로 보는 것보다요. 제가 다시 동영상 하나 링크 걸어 놓을 거예요. 네, 동영상 첫 번째 거는 그 진공 상태에서 볼링공이랑 깃털 떨어지는 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뉴턴 사고 실험. 이거는 영상만 보시면 딱 무슨 내용인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2개밖에 없는데요. 요거 좀 풀어볼게요. 굉장히 쉬워요.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공기저항 없대요. 그럼 이 물체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중력뿐이죠. 아래로 떨어질수록 속력이 점점점 빨라진다. 빨라지는 비율 9.8 맞죠? 닿기 직전 닿아버리면 마찰 때문에 없어지니까 닿기 직전이 최대 속력이 된다. 맞아요. 얘도 이거 맞고. 자, 지표 부근에서 낙하하는 물체는 무게에 관계없이 네, 무겁든 가볍든 똑같이 떨어진다고 했죠. 매초 9.8m/s씩 달라진다. 얘도 맞네요. 정답 5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수평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옆으로 던진 거네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포물선 기도로 떨어지겠구나. 수평 방향의 속력은 건드린 거 없잖아. X축 방향으로. 일정. 네, 답은 벌써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맞는지 봅시다. 연집 방향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 맞고요. 운동 방향은 매 순간 변한다. 맞죠? 여기다가. 네, 운동하는 방향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예, 운동은 이렇게 하고 중력은 이쪽으로 작용한다는 뜻이거든요. 별로 좋은 보기는 아니에요. 네, 공기의 마찰을 무시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네, 맞는 겁니다. 자, 제가 공부하라고 6페이지짜리 문제 프린트를 드렸어요. 네, 이거 답을 물어보는 학생이 전교에 있는 학생 중에 한 4-5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줌으로 실시간 할 때 정답을 학교 홈페이지에 있다고 했는데 네, 조회수 보이십니까? 네, 이거 저 어제 캡처했거든요. 월요일날. 조회수 보이세요? 선생님 작성일은 6월 2일.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20일이 지나도 보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여기 조회수의 하나는 제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확인하느라고. 그 다음 밑에 물론 이건 제가 인수해서 드렸어요. 칼라로. 조회수 보이시죠? 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어디 올려져 있느냐? 서귀포고등학교 교수학습실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교수학습실 학습자료실에 과학교과에 있습니다. 네, 제발 공부 좀 합시다, 여러분. 네, 꼭 공부하세요.